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전직 검사의 폭탄 증언, 고발 사주는 윤석열의 지시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진짜 전직 검사가 이렇게 말했느냐고요? 자, 이 얘기는요.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직 검사, 아니 얼마 전까지 검사장이었던 분의 입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고발사주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에게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 사주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당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은 최강욱과 유시민이 기획한 것이다. 당시 제보자 X가 실무를 나서고 기획한 사람은 요 사람들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을 위해서 검찰이 이 고발장을 써준 걸로 의심이 되죠. 그게 바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였고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웅을 통해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손준성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준성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검사장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김웅은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손준성이고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요. 지난 10월 5일 재판이어서 오늘 두 번째 증인신문에 나서는 겁니다. 당시 감찰부장이었기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감찰 상황하고요. 윤석열이 이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왔습니다. 이번의 내용, 바로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윤석열이 거의 강압적으로 감찰을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의 때릴 듯이 이렇게 덤볐다. 이런 얘기도 하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요. 연수원 24기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부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에 임명이 됐고요. 작년 7월에 사임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10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무렵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윤석열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고 심지어 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거의 왕따시키고 학폭에서 괴롭힘, 집단 괴롭힘을 하는 수준까지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지난 10월 5일에 증언한 내용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020년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 손준성이 원래 소속돼 있던 곳, 그러니까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고발장의 원본을 만들어진 바로 그곳에서는 별의 별거를 다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다. 심지어 유시민이 독일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 자, 실시간으로 한동훈한테 보고하고 검찰총장에게도 직보하고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이게 곧바로 총장한테 보고가 된다. 아니, 조국이 페이스북 올리는 거하고 그게 수사정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주요 유튜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주요 유튜브 뭐 프로그램 같은 데서 방송이 나오면은 그거를 다 내용을 또 보고를 하더라. 이런 얘기도 증언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고 했더니까 윤석열이 제지를 했다. 심지어 쇼하지 말라고 폭언까지 쏟아내기도 했다.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굵고 환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거기에 놓고 가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압수수색 쇼하지 마. 이거는 여차하면 한 대 치겠다. 뭐 이런 태도로도 읽히죠. 자,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이 사실상 이 고발사주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이고 지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손준성이 어떤 사람인데 윤석열이 시킨다고 다 해? 손준성은 시키면 다 할 사람이야. 왜?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장 작성 이게 손준성 혼자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한 거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손준성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사람이야. 그리고 이 고발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 나온 거야. 이거 그냥 손준성 보냄, 손준성은 지금 지가 안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거 손준성 보냄이란 거 이거 말이 돼? 이거는 손준성이 한 거 맞아. 그리고 그거는 지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한 거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왜? 손준성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시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발장 작성도 검찰총장의 지시고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나갈 때도 컨펌 받고 나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손준성 측에서 발끈해가지고 증거 있어! 라고 대듭니다. 그러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공범이라는 증거야. 자, 유력한 사실들을 모으면 그것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입증이 된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건 몰라? 라고 꼭 짚습니다. 아울러 한마디 더 하죠. 증거가 있냐? 네가 봤냐? 라고 묻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범인들의 특성이다. 증거 있냐? 아니다. 나 그렇게 한 거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있냐? 부인하기에 앞서서 증거 있냐라고 들이미는 거는 범인들의 특성이다. 라고 오히려 한 방 때리죠. 즉, 증거가 있냐라고 네가 봤냐? 라고 묻는 거 이거는 그 자체로 이미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한 방 때렸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그렇죠. 당시 내가 겪었던 검찰 분위기로 볼 때 손준성 혼자서 절대 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손준성은 영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시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지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나왔을 거다. 윤석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증거 있냐고? 야, 대검에 있는 검사가 대검 과장이 검찰총장이 나고 윗선의 지시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꼭 찝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지금까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선명한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손준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손준성 쪽에 유죄 선고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손준성한테 무죄가 난다,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난다면 대한민국에 유죄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검찰은요, 유동규의 그 앞뒤 안 맞는 주장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훨씬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간절님, 여기도 모니터링 할걸요? 예,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제가 한동훈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증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한동훈은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소송을 걸었느냐. 한동훈 지는요, 부산 LCT 사건과 관련해서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데, 내가, 장용진이가 수사를 맡은 것처럼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했다?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여한다. 수사를 배당받았다가 아니라 관여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를 했느냐?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대검 반부패 부장이면 지방에서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뚜렷한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한테 배당받은 적이 없다. 자기가 그 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해요. 하지만 보세요. 조국이 무슨 글을 썼다. 유시민이 독일 출국했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받으면서 부산에서 여는 LCT 사건, 부산에서 하는 LCT 사건, 이걸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왜 안 했는데? 그잖아요. 너무 명백한 얘기 아닙니까? 참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워요. 얼척이 없죠?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 보아도 손준성이 뭔가를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증언까지 덧붙여졌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쯤 한참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더 있죠. 한동수 검사장은요, 법정에서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손준성이가 지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겠냐. 그죠? 고발장을 지가 왜 써줘? 그죠? 지 사건도 아닌데, 지 가족 사건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누군가에게서 지시를 받은 거 아니겠냐. 지시를 받았다면 누구겠냐. 대검 반부패 부장이거나 아니면 대검 검찰총장 아니겠어?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손준성이 매일 직보를 했고 수정관실에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휴일에 갔더니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 그리고 윤석열 이 셋이서 건물을 걸어다니는 대검 구내를 걸어다니는 모습 내가 숱하게 봤다. 이들은 항상 걔들 같이 다녔어. 그러니 얘들이 손준성이 그런 짓 하면서 보고조차 안 했다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죠. 게다가 손준성 보냄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 그 자료들이 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예, 그 자료들이 다 여기저기 사실은 검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서 나온 거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들면서 지금 검찰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죠. 글쎄,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적어도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적어도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면은 이건 유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보다도 훨씬 저열한 증거가 있을 때도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거기서 어김없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은 아마 그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토대로 해가지고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내가 공개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개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발사주 사건에서는요, 이 손준성 검사한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사진을 전달받은 조성은 씨도 증언을 했고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전혁수 기자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검사도 증언을 했고요. 이런 가장 핵심적인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솔직히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손준성 보냄이 있잖아. 손준성 보냄. 이게 손준성 보냄이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보다 더 좋은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고. 그죠? 근데 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놔두고 무죄 선고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유죄 날 사람 아무도 없어. 판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기를 무죄를 선고를 한다면 판사부터가 아니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원을 들어 엎어버려야 돼. 이거는 법원도 아니야. 이거.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사진이 이상하시다는 분 계시다고요? 무슨 의미신지 제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으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더타임님 탄핵이 아니라 가방에 가죠. 아까 안방에 가야죠 라고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죠.